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우리 중년들이 모이면요.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두 개씩 늘어나기 시작한 약 얘기인데요. 가장 많이 먹는 약 중 하나가 바로 혈압약일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분들은요. 진료하다 보면 가장 우려하는 합병증이 뇌졸중이라고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변에 뇌졸중 환자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상당수가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복용 중인 경우들이죠. 혈압약 꼬박꼬박 먹고 수치도 정상 수치로 잘 유지해 왔는데 왜 갑자기 뇌졸중이 왔을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 저희들은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 궁금증 좀 풀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고상훈입니다.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흔히들 혈압이 정상이면 뇌졸중의 큰 위험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파이프의 압력이 아니라 파이프 안쪽의 코팅이기 때문이죠.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면 음식이 눌어붙듯이 혈관 안감이 헐면 그 자리에 피떡이 생겨서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다시 말해 뇌졸중은 혈압병이 아니라 혈관병이라는 거죠. 네, 정말 핵심적인 말씀 해주셨는데요.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방병원에는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 환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하지만 최근에는 혈압 조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뇌출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반면에 허혈성 뇌졸중은 계속 증가 추세죠. 실제로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니까요. 바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유 때문에요. 뇌경색은 혈관의 안감, 즉 내피가 망가지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을 말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보호막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자 혈관의 문지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게 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이게 망가지면 정상 혈압이어도 혈전을 유발, 동맥경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초기 동맥경화의 출발점이 바로 혈관 내피 기능의 장애이고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에 의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로는 흡연이나 수면 부족, 또 만성 스트레스, 초가공식품, 혈당 스파이크 등이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혈관의 산화 손상은 고혈압과의 단독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비만 같은 만성 대사성 질환과 함께 이게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알 같이 뭉쳐다닙니다. 따라서 혈압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은 이미 너덜너덜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근데 옷감이라면 금방 눈에라도 띌 텐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혈관 안감이 헐었다. 자, 이걸 알아챌 수 있는 신호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로 식후에 참을 수 없는 졸음입니다. 네. 식곤증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와 깊이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을 때 발생하는 그 활성산소는 혈관 안감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죠. 단순히 졸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혈관 안감이 가시에 찔려서 이제 너덜너덜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신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미세 부종인데요. 이때는 붓기와 함께 손발 저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이제 혈관 속 수분이 이제 밖으로 새지 않게 막는 보초병 역할도 하는데 네. 안감이 헐면은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제 조직으로 새어 나가서 손발이 붓고 뻣뻣해지는 거죠. 자고 일어났을 때 손이 안 쥐어지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혈관의 문지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질산염 부족 신호로 남성의 발기력 저하나 하지냉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관 안감은 이제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미세한 혈관부터 반응이 옵니다. 네. 즉 남성의 발기부전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생 3년에서 5년 전에 말초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혈관의 최후 통첩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식곤증, 부종, 발기부전. 자, 이 세 가지 신호 꼭 기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뇌피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8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예. 어느 정도 뇌피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인데요.
가장 강력한 내피 재생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피의 산화질소 생성을 직접 증가시키고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 30-40분 주 5회 지속합니다. 가벼운 인터벌을 두고 빠르게 걷기를 하는 운동도 좋고요. 자전거나 수영 같은 그런 운동들도 좋습니다.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혈당의 급등은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1등 공신이죠. 자, 액상과당이나 단음료, 과자류 등 단순당을 최소화시키고 채소, 그다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으로 먹는 식사법도 급속한 혈당 상승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무엇보다 식단이 중요하겠죠? 혈당 스파이크 예방뿐 아니라 특정 식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내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식단으로는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 통곡물과 올리브 오일 등으로 이루어진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드립니다. 네. 특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내피 기능 개선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번째는 체중 감량인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겠지만 네. 건강한 체중 감량은 그 자체로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복부 지방은 이제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체중 5%만 줄여도 염증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내피 기능이 회복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수면도 중요하잖아요. 자,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내피 기능을 저하시키니까요. 네,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예,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잡고 하루에 이제 7, 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루틴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금연인데요. 흡연은 내피에 직접적인 독성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금연의 효과는 아주 즉각적이어서 실제 연구를 보면은 금연하고 몇 주 만으로도 내피의 기능이 부분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들 꼭 금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상 혈압 이꼴 안전이라는 공식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혈압약이 영양제만큼 흔해진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압계에서 보는 수치, 혈압은요 결과 변수일 뿐이라는 점, 뇌졸중의 시작은요 그 수치 너머에 숨어있는 혈관 안감 손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행히 혈관 내피의 손상, 혈관의 경화도를 알아보는 좋은 검사법들이 있으니까 정상 혈압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8주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부터 1주차 시작해 볼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